속보, 문체부 유인촌 장관 폭탄 발언, 추석 전 정몽규 홍명보 아웃, 역대급 축구계 충격과 논란 문체부. 유인촌 장관 폭탄 발언에 난리 난 상황. 문체부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 체육 항목을 보면 정부는 대한체육회를 거쳐 지방체육회에 교부하던 생활체육 예산 가운데 416억 원을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연간 4,200억 원을 받아 시도체육회와 각 종목단체에 지원한 예산의 9.9%에 해당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7월 초 체육 분야 기자간담회에서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며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 예고대로 문체부는 내년 생활체육 예산 일부를 지자체를 통해 직접 지방체육회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문체부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한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역민이 좋아하는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지방비의 매칭 형식으로 국비를 더하게 되면 생활체육 전체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는 게 문체부의 해설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국비와 지방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전환되는 사업은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140억 원, 학교 운동부 지원 33억 원, 체육계 학교 지원 21억 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 39억 원 등이다. 문체부 핵심 당국자는 지자체를 통한 정부의 예산 직접 교부는 효율적인 집행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내부 논의를 거쳐 종목단체 직접 지원 방식도 확정할 참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 직접 교부를 시작으로 체육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예산체계를 지속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문체부 고위 당국자는 어떤 종목단체에 얼마만큼을 지원할지 현재 내부에서 현재 논의 중이라며 상당액을 정부가 직접 종목단체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 괴물 취급받는 체육회, 이기흥 독주가 부른 위기, 김창금의 무회전 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체육회를 직격한 말이다. 문체부 수장의 공격적 언어 표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고 생각한다. 체육과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다 등이 그렇다. 28일 파리 패럴림픽 취재기자 인터뷰에서는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했는데 대한체육회에 날린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유 장관의 과격한 발언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환영 만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문체부가 정책재정수단을 동원해 체육회를 압박하고 있다. 문체부는 28일 내년부터 생활체육 예산 416억 원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체육회에 직접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대한체육회 산하 60여 종목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표했다. 문체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연간 4,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대한체육회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행사해온 예산 배분권을 잃게 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소갈이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친 문체부의 결정에 대해
법 논리 싸움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기흥 회장 독주체제의 위기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 말부터 체육회를 이끌어온 이기흥 회장은 그동안 광범위한 정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체육계의 이익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내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조직 역량 강화 없이 개인기에 의존한 체육회 운영은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 대회 사무총장 공모 선정 결과를 사후에 무효화시켰다. 연말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체육정책위원회 첫 회의에 불참하면서 정체성 자체를 비토했다. 연초에는 대규모 체육인 대회를 통해 대정부 압력을 가하는 등 위력 시위를 했다. 태릉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지 공모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뤄지자 권력에 취했다는 말이 나온다. 파리올림픽 기간 사석에서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욕설까지 하는 행태의 배경이다. 문체부는 과거 종목단체에 대한 예산 배분을 직접 시도했다가 준비 부족으로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이번 두 번째 시도가 체육회에 대한 지휘관리 권한의 남용이 돼서는 안 된다. 대한체육회 또한 정부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부 정책에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면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지를 받기 힘들다. 회장 1인의 독주가 아니라 건강한 내부 토론과 공론화 등이 가능한 조직 문화가 선행해야 하는 이유다. 3. 홍명보호 괴롭히러 갈 준비 완료. 요르단. 북한과 비공식 평가전에서 승리. 2연전으로 동아시아 축구 적응도 위 화살표. 요르단이 눈앞에 9월 A매치가 아닌 10월 이 한국전을 미리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을 초청해 가진 비공식 친선 경기 2연전에서 1승 1무를 거뒀다. 30일 한국 시간 요르단 암만의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 요르단은 북한에 2에서 1로 승리했다. 구체적인 경기 내용과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르단 축구협회가 경기 결과와 더불어 경기 사진을 전했다. 요르단은 9월 월드컵 예선 경기를 앞두고 일찌감치 국내파 위주 소집 훈련을 한 데다가 북한까지 초청해 만반의 준비 중이다. 28일에 가진 1차전은 0에서 0 무승부였고 2차전에서 2에서 1로 승리했다. 눈에 띄는 건 가까운 중동 등 아랍팀이 아니라 북한의 초청이다. 요르단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한국과 함께 B조에 편성돼 있다. B조에 한국을 제외하면 요르단,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오만, 이라크가 모두 중동팀이다. 북한전은 한국을 염두에 둔 스파링처럼 보인다. 요르단은 다가오는 9월 6일 쿠웨이트, 10일 팔레스타인과 3차 예선 2차전을 갖는다. 한국전은 그 다음 소집인 10월 일정이다. 마치 10월 한국전을 먼저 준비하는 듯 보인다. 요르단은 올해 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하며 자신감이 잔뜩 충전된 상태다.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2번 만나 조별리그에서 비기고 4강전에서 꺾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내심 이번 예선에서도 한국을 잡고 조 1위에 오른다는 꿈을 꿀 만하다. 북한이 국가대표 친선 경기에 임한 건 약 5년 만이다. 북한은 2021년부터 친선 경기는커녕 국제대회도 한동안 거부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월드컵 2차 예선은 참가했지만 홈에서 열리는 일본전을 거부해 몰수패를 당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편 한국은 9월 5일 팔레스타인과 홈 경기, 10일 오만 원정으로 3차 예선을 시작한다. 홍명보 신임 감독의 첫 소집 일정이다. 이어 10월에는 요르단 원정에 이어 15일 이라크와 홈 경기를 갖는다. 요르단과 이라크가 같은 조 상대팀 중 가장 껄끄러운 둘로 꼽히는 만큼 10월 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26년 만인가 김판곤 박태하에 물러설 수 없는 첫 동해안 더비, 빅뱅, 선두권 강등권은 이번 주도 뜨겁다. 이날 더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오는 11월 30일에 열릴 2024년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을 약 석 달 앞두고 치르는 전초전 성격을 띈다.
울산은 코리아컵 준결승에서 광주를 합산 스코어 3대2로, 포항은 제주를 4대3으로 꺾고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리그에선 울산이 승점 48점으로 2위, 포항이 44점으로 6위, 두 팀 모두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올 시즌 국내 더블을 이룰 수 있는 팀은 이제 울산과 포항 두 팀만이 남았다. 이번 주말 맞대결이 코리아컵 결승, 전초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다. 지난 28라운드에서 광주를 꺾은 울산은 지난 6월 제주 물결표 대구전 이후 약 2달 만에 연승을 달성하면 선두 탈환도 가능하다. 선두 강원 50점, 과는 2점 차에 불과하다. 포항은 리그 4연패 늪에 빠졌다. 올 시즌 최대 위기다. 라이벌 울산을 잡는다면 분위기 대반등도 가능하다. 지난달 A대표팀으로 떠난 홍명보 감독을 대신해 울산 지휘봉을 잡은 김판곤 감독에겐 큰 시험대다. 1990년대 울산에서 선수를 지낸 김 감독이 동해안 더비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다. 김 감독과 포항 레전드 박태하 포항 감독은 1996년 4월 아디다스컵에서 각각 울산과 포항 선수로 격돌한 뒤 약 28년 만에 사령탑으로 지략 대결을 펼친다. 울산 핵심 공격수 주민규, 포항 베테랑 풀백 신광훈은 카드 징계로 뛸 수 없다. 3주째 선두를 달리는 강원, 50점, 은 내달 1일, 돌풍팀 3위 수원FC, 47점을 강릉으로 불러들여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4연승을 질주하다 지난 라운드에서 서울에 0대2로 패했다. 4연승 중인 홈 2점을 앞세운다. 수원FC는 최근 2연승, 최근 원정 5경기에서 4승, 거침이 없다. 7월 이달의 선수, 양민혁, 강원과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넣은 테크니션 안데르손, 수원FC, 위 맞대결이 볼거리다. 7년 만에 5연승을 질주 중인 5위 서울, 45점, 은 내달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10위 전북, 29점을 상대로 6연승에 도전한다. 선두 강원을 꺾으며 기세는 최고조에 다다랐다.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골을 내준 서울의 탄탄한 수비를 이승우 송민규 티아고, 권창훈 등 전북의 화려한 공격진이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한 서울 풀백 최주는 누적 경고로 결장한다. 전북은 2연패 뒤 2연승을 질주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끈끈한 팀 플레이가 살아났다는 평가다. 강등권 싸움도 치열하다. 8위 제주 32점과 12위 인천 28점, 위 승점차가 4점에 불과할 정도로 간격이 촘촘하다. 이번 29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9위 대구 30점과 12위 인천 28점은 31일 뒤집이 대구은행파크에서 격돌한다. 최근 흐름은 2연승을 질주 중인 대구가 2연패 중인 인천보다 낫다. 대구는 선두권 김천과 포항을 상대로 이 경기에서 5골을 몰아쳤다. 최영근 감독에게 새롭게 지휘봉을 맡긴 인천은 강등권 대전과 전북의 연패를 하며 최하위로 떨어졌다. 최근 4경기에서 2골에 그친 빈공을 해결해야 대구전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 부상에서 돌아온 제르소에게 기대를 건다. 리그 3연패, 코리아컵 준결승 탈락, 격박제 중인 8위 제주 32점, 는 내달 1일 4위 김천 47점을 홈으로 불러들여 연패 탈출을 노린다. 김천도 3경기 연속 무승, 1무 2패으로 선두에서 4위로 내려선 상태라 물러설 수 없다. 4경기 연속 무패, 2승 2무 중인 11위 대전 28점, 은 같은 날 2연패 중인 7위 광주 37점을 상대한다.